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10만 명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확연한 감소세인데요. 이제 실외에선 마스크를 그만 벗자는 주장이 많죠.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도 논란입니다. 방역 대책 다 걷어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거리두기는 다 없어졌고 몇 가지 일상 회복에 어떤 변화를 주는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오늘 발표에?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0시부터 예. 실내 취식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그 식당이나 카페에서만 실내 취식이 허용이 됐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적 모임에서 감염되신 분들의 경로를 보게 되면 네. 마스크 벗고 같이 밥 먹거나 같이 차 마신 분들끼리 주로 이제 감염이 됐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때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데 그것을 식당과 카페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들을 네. 그것이 아닌 다른 실내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관이라든지 네. 아니면 종교 시설이라든지 또 아니면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서도 또 이제 돔구장, 야구장 같은 데서도 취식을 가능하게 했다는 건데요. 예. 그냥 이제 취식을 허용한 것을 바로 실시한 것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예. 우리가 감염 전파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충분한 실내 환기 지침을 만들면서 이제 실내 취식을 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가졌고 월요일부터 이제 그런 실내 장소에서도 취식을 가능하게 했는데 예. 오늘 브리핑에서 조금 좀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이제 지하철에서 이렇게 먹어도 되느냐 사람들이 많은데 대중교통인데 네 맞습니다. 고속버스에서는 물이나 빵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네 맞습니다. 고속버스 안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고속버스에서도 그 전에 이제 물만 허용이 됐었는데 이제 빵이나 도시락도 먹을 수 있고. 허용이 됐고요. 네. 예, 뭐 비행기라든지 하지만 대신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또 항상 환기를 거의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요. 네. 이제 지하철이 좀 의문이 많이 남는 부분, 지하철에서? 네, 지하철 그 부분이 조금 좀 명확하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입식 버스나 마을 버스 여긴 또 이제 취식이 허용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실내 장소라고 하더라도 그 국가에서 정하는 거 말고 지자체에서 예. 자체적으로 실내 취식을 금지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는 네. 부분이 아직 조금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네. 좀 세부적인 지침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제 고위험군들이 많이 계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예. 면회가 이제 다음 주 30일부터 이제 허용이 됩니다. 이제 접촉 면회가 가능해져요? 접촉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예. 예. 다만 면회하실 때는 같이 식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면회할 때는 안 네, 되고요. 마스크를 쓰셔야 되고 또 면회가 허용되시는 분들도 예방 접종을 다 맞으신 분들. 그러니까 입소자분들은 4차 접종 완료, 면회객은 3차 접종 완료. 예, 또는 이제 확진되신 분들은 이제 2차 접종 완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허용된다든지 또 아니면 이제 기존에 이제 확진이 됐다가 격리 해제가 되셔서 예. 3일 이후 3개월 이내이신 분들 이렇게 좀 제한적으로 또 요양병원 면회가 허용된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양병원의 접촉 면회도 이제 30일부터 가능해진다.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정부가 방역대책 해제를 지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수위원회에서 좀 성급하다, 이런 제동을 걸고 지금 있다는데 그 해제라는 게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문제하고 또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게 지금 정부가 검토 중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실내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원 제한, 시간 제한 다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다닥다닥 붙어서 밥 먹으면서 침도 튀기는데 왜 밖에서 우리가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합니까? 네, 허용된 공간이 아닌 다른 실내 네. 공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환기가 안 되는 공간은 비말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는 이제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자기 감염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방문하는 다중이용 시설인 반면에 여러 가지 공공장소 또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데는 남녀노소 또 면역이 약하신 분들부터 굉장히 기저질환자분들 모든 분들이 함께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특히 이제 감염 전파 실내에서 비말 전파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 국민의 거의 33%가 감염이 됐지만
얼만큼 더 우리가 진단되지 않은 확진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아직까지는 뭐 60% 이상 국민이 아직은 확진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고위험군이 감염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감염 전파 위험을 낮추는 노력들, 네.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실내 또 밀집한 환경에서는 네. 일단 실내에서는 꼭 착용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실외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혼자 계신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같은 경우에는 2m 이상 떨어진다고 해도 얼마든지 공기가 멀리 비말이 전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꼭 쓰셔야 되지만은 실외 같은 경우에는 2m 이상 거리 두기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도 공원이나 혼자 있으실 때는 전혀 마스크를 쓰실 필요가 없는데 네. 2m 이내에 가까운 거리로 접촉이 일어날 때는 치료에서 지금 현재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특히 이제 다중이 야외에서 행사를 하실 때도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이제 의무가 되어 있는데 네. 이제 이 부분을 의무를 해제할 것인가 하는 네. 부분이 그거를 지금 정부가 다음 달 20일께는 이제 회제를 하겠다는 검토 사항인데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왜 인수위가 그런 걸 제동을 꼭 걸어야 되느냐, 해제를 하게 놔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네. 일단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실외에서 2m 이내에서 마스크를 안 썼을 때 감염이 전파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예. 라고 봤을 때는 실외에서도 2m 이내에서는 감염 전파가 됩니다. 특히 뭐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재채기하거나 기침을 할 때 얼마든지 비말이 튈 수가 있는데 실외에는 이제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실내보다는 안전할 수 있겠고 그 실외에서 이러한 그 근접거리 마스크 착용을 해제할 것인가라는 것은 그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염 위험성을 감수하고 해제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좀 자율적으로 착용을 하시고 또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착용을 해주시는 게 여전히 지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하려면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하려고 하는 걸 인수위가 제동을 거니까 왜 제동을 거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확진자의 격리 의무 완전 해제도 다음 달 말께 검토한다 정부가. 네. 이거는 좀 의사 선생님으로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좀 성급한 겁니까 정말? 일단은 이제 격리를 하는 것을 이제 의무로 할 것이냐 권고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여전히 격리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처벌이 가해질 것인가 이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은 확진자분들 또 많은 분들이 접종을 했기 때문에 네. 확진되신 분들이 격리를 안 했을 때 네. 특히 이제 마스크 벗고 다중이용 시설을 특히 실내에서 취식을 한다든지 이런 접촉이 있으면 여전히 전파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분들을 이제 강제로 격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의무로 해놓고도 초반에 우리가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위반을 하셔도 지금은 이렇게 추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완전히 권고까지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민들이 이제 참여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의문이 한 가지 조금 일부는 좀 위반할 가능성이 있겠고 그것보다 이제 가장 큰 목적은 국가에서 격리를 의무로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생활지원금, 격리지원금을 국비로 지원을 해주느냐 그것이 권고로 바뀌었을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차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좀 큰 논쟁거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거에 대안으로 대신에 격리 기간을 일주일에서 좀 날짜를 좀 단축하자 이런 제안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그 감염 확진자분들은 많고 또 사망자 수도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신중하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25일부터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지금 낮추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정부 지원이 바뀌는 겁니까? 2등급으로 낮아지면? 사실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서 이제 여러 감염병들을 1급하고 2급, 3급, 4급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어떤 감염병의 전파력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의료인의 신고, 그러니까 1급 감염병은
발견 즉시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2급 감염병은 여전히 감염 위험성이 있지만 24시간 이내에 신고를 한다든지 예. 또 이제 철저한 음압 격리 시설에서 진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 격리 시설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느냐 그 차이가 있겠고 이제 다른 어떤 차이점 특히 이제 국비의 어떤 지원 여부 진료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급수별로 이렇게 세부적인 기술은 없고 전반적으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구절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별도로 2급으로 바꿨을 때 어떤 비용 지원 같은 것들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라는 것은 이제 별도의 행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보면 신규 확진자가 이제 8만 명대니까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 건국대학교 정은옥 교수가 발표한 자료가 이제 인용이 되던데요. 11월이나 내년 초에 재유행을 할 거다. 누적 사망자가 뭐 2,700명까지 늘어날 거다. 교수님 혹시 좀 근거가 있는 전망입니까? 네, 일단 저기서 이제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률이 어느 정도냐. 에서 700명이 나올 수도 있고 예방 접종률이 저조하게 되면 2,700명까지 나올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예방 접종의 차이가 있겠고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확실하다기보다는 가능성은 항상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감염병에서 이제 확실한 것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그동안 경험을 통해서 알아왔고 감염병이 확산됐을 때 대비하면 늦는다. 확산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고 대응 준비를 해놔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유행을 우리가 조기에 인지하고 감지해서 초기에는 우리가 대응할 시간을 벌 동안에 3T 전략 그러니까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고 그분의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서 격리를 해서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초반에 매우 성공적으로 했던 그런 성공적인 3T 전략을 만약에 새로운 변이가 해외에서 유입될 때 우리가 조기에 발견해서 하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병행을 해서 새로운 변이가 유행했을 때 우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어떤 새로운 변이의 출현과 대유행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전문가들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워낙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예측을 뛰어넘는 그런 변이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선가는 또 다른 변이가 얼마든지 유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는 항상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변이 발생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60세 이상 3차 접종하신 분들 중에 4개월이 넘으면 또 한 번 더 접종을 하는 게 좋겠다. 4차 접종을 권유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3번 맞았는데 정말 맞아야 됩니까? 4번, 5번 이렇게 4번까지 맞아야 됩니까? 네, 지금 우리가 오미크론 대유행을 하면서 이제 3차까지 맞으시고 특히 이제 지금 누적 확진자 수가 22,000명을 넘었는데요. 지금 94%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사망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없을 것인가? 3차까지 했는데도 물론 많은 분들이 중증화를 예방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사망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4차 접종이 과연 효과적이고 안전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먼저 4차 접종을 했더니 3차 접종을 하신 60세 이상 어르신하고 4차 접종을 하신 60세 이상 어르신을 비교를 했더니 4차 접종하신 어르신들이 훨씬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서너 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서너 배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증명됐기 때문에 만약에 2만 명이 발생할 것을 우리가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지금 여전히 수만 명씩 발생하는 상황이고 또 하루에도 100명, 200명씩 사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4차 접종을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증화율을 굉장히 낮출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네. 이 3차 접종하신 분들 중에서 확진된 분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사실상 4차 접종한 셈인데 네. 정부에서 말하는 4차 접종을 또 해야 돼요?
확진된 분들. 예, 만약에 이제 4차 접종을 맞으시라고 권고를 받았는데 3차 접종을 하시고 확진되신 분들은 돌파 감염되신 분들은 사실은 맞지 않으셔도 되고 맞지 않아도 돼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금지가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희망자는 4차 접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권고는 말씀하신 것처럼 3차 접종을 하셨는데 델타에 감염되셨던 분들, 델타 유행 시기 이전에 감염되셨던 분들은 4차 접종까지 하시는 것이 좋겠고 델타에 확진된 분들은 3차 접종 했더라도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고요. 예, 오미크론에 했던 오미크론에 확진되신 3차 접종자는 4차 접종은 좀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다. 4차 접종 좀 기다리는 게 좋겠다. 예, 바로 안 해도 되겠다. 네네, 이제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그게 굉장히 지금 궁금했습니다. 네, 3차 접종과 확진자들 어떻게 할 건가? 네, 코로나 확진자 예방 접종에 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